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직내는 하악 제1대구치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직내입니다. 36번 치아인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에 치조제가 상당히 많이 소실되어 있는 그런 부위에 식립하는 것이고, 그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GBR, 본 그래프트를 동시에 시행하는 사이멀테니어스 어프로치로 접근한 그런 직내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두 케이스를 비교를 해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내입니다. 내원 당시에 58세였고 남자 환자분입니다. 전신적으로 볼 때 고혈압과 그리고 당뇨가 있으셨는데요. 둘 다 조절이 잘 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치과적으로 볼 때 특별한 소견은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하게 21번, 23번을 지대치로 그런 브릿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의 주소는 36번 치아의 불편감인데요. 보시다시피 잇몸이 붓고 그리고 씹을 때 어떤 불편감과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이 환자분의 주된 문제였습니다. 환자분의 주소인 이 36번 치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보면요. 근심 루트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파절이 되었고, 그리고 파절된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면서 파절 부위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떠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위에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서 근심 치근 같은 경우는 루트 에이펙스를 넘어서까지 그 치조골이 소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원심 치근 쪽 부위에는 치조골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과정을 따를 것인지, 발치로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여기 보신 바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텐데요. 이 직내에 대해서는 발치 후 6주에서 8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GBR과 본그래프트를 시행하는 그런 사이멀테니어스 어프로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6주에서 8주 혹은 4주에서 8주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간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그 발치 부위의 소프트 티슈가 힐링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소프트 티슈가 힐링된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과 GBR을 이제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직내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발치를 하고 6주째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는데요. 이게 발치하고 6주가 되었을 때의 발치 부위의 모습입니다. 구강 내에서 보시면 수직적으로 조금 이렇게 꺼져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좀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찍었던 CT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링구알 플레이트는 좀 두께가 있다 보니까 좀 남아 있었는데, 반해서 버칼 플레이트는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구알 플레이트도 사실 인텍트하게 원래 높이대로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었고, 링구알 플레이트도 수직적으로 좀 꺼져 있기는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위에 대해서 좀 CT상에서 좀 계측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골결손 부위의 최하방 부위에서 알베올라 너브 캐널까지의 거리는 약 한 4mm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mm의 세이프티 존을 감안을 했을 때 한 2mm에서 3mm 정도 그 에이펙스 부위에서 임플란트를 인게이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리고 이제 본그래프트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동시 접근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길이는 12mm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는 모습인데요. 여기 링구알 플레이트에 저스트하게 여기에 임플란트의 플랫폼이 오는 것은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통상적으로는 10mm 길이를 많이 심는데요. 이 경우는 고정을 얻기 위해서 12mm 길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구치 부위이기 때문에 4.8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했고요. 길이는 12mm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2, 3mm 정도 에이펙스에서 고정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근데 이 증례에서는 한 가지 더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버칼 부위에다가 티타늄 플레이트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용 스크루를 이용해서 2개의 스크루를 이용해서 협측에다가 고정을 했죠. 뭐 예상하다시피 당연히 이것은 골 재생을 위한 공간을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티타늄 플레이트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디펙트의 형태가 좀 컨테인드한 디펙트이기 때문에 많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측 부위가 수직적으로 꺼져 있는 양이 꽤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위가 수직적으로든 수평적으로든 좀 눌리지 않고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골 재생에 특히 임플란트 플랫폼 부위에서 적절한 두께의 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티타늄 플레이트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는 방식이죠. 이 환자에 대한 인시전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증례에서 다 그렇지만 먼저 수평 절개로는 크레스탈 인시전을 가했고요. 그리고 근심 쪽에서 서큘라 인시전을 가하고 그리고 인접한 치아의 미지얼 라인 앵글에서 버티컬 인시전을 가했는데요. 그 버티컬 인시전의 형태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려가게 되면 이쪽 플랩이 너무 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발 마진에서 수직되게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버티컬 인시전을 가했고요. 버티컬 인시전의 방향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통 플랩의 하연이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버티컬 인시전을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보통 블러드 서플라이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블러드 베슬의 주행 방향을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했고요. 그리고 원심 부위에는 서큘라 인시전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심 부위에는 버티컬 인시전을 가하지 않았죠. 그것은 근심 쪽에 가해지는 버티컬 인시전과 달리 원심 쪽에 가해지는 버티컬 인시전은 때로는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조금 방해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의 필드를 더 넓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코로날리 어드밴스를 더 하기 위해서 디스탈에도 버티컬 인시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 증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위에 아까와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인시전을 가하고 플랩을 박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호리존탈 인시전을 가하고 박리한 모습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의 버티컬 인시전, 그 다음에 이쪽은 서큘라 인시전을 하고 이렇게 박리를 한 거죠. 발치하고 6주가 지났기 때문에 발치와는 여전히 힐링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있고요. 그곳에 이렇게 티타늄 플레이트를 2개의 고정용 스크루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티타늄 플레이트는 세움메디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리트로 티타늄 매트릭스라는 것인데요. 이런 증례에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재료 같습니다. 여기서 리트로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본 그래프트를 하고 어떤 메쉬 형태나 어떤 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먼저 고리식을 하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덮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고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미리 이식해 놨던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들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격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 그래프트를 먼저 하지 않고 미리 플레이트를 잘 적절한 위치에 고정을 한 뒤에 이후에 본 그래프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이 주변에 이렇게 디펙트가 있고요. 그리고 버칼 쪽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아쉽지만 이 버칼 플레이트보다 수직적으로 상당히 한 3, 4mm 정도 픽스처가 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드릴링하는 과정에서 자가고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50rpm으로 저속 드릴링을 이리게이션 없이 하면서 이 드릴에 묻어있는 그런 자가고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드릴의 모습은 이 증례의 모습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리게이션 하지 않고 50rpm 드릴링을 통해서 자가고를 일부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취한 자가고를 이렇게 일단 먼저 그 갭 부위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족한 양에 대해서 그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게 되죠. 이 증례에서 사용한 골 이식제는 더 그라프트입니다. 포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인데요. 그것을 PRF와 섞어서 이렇게 골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식립한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게 상방으로도 좀 충분한 양의 그런 오버그래프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쉽게도 수술 당일날 여기에 좀 플랩의 어프록시메이션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2주 후 스티치 아웃 했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디선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한 2주 정도 즉 술 후 한 달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 클로레시딘 이리게이션하고 환자분도 클로레시딘을 이제 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로부터 한 2주 정도가 더 경과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다행히 그 부위가 넓어지진 않고 이렇게 조금 더 좁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상태로 더 힐링을 세컨더리 힐링을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이 부위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바로 그 당일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진과 같이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수술 당일의 파노라마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버칼 부위에 적용해 주었던 플레이트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달 후, 술 후 한 달 후에 내원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부위에 어떤 레디오 오페시티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날 약간 열려 있는 그 부위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 체결하고 나서 찍은 구내 방사선 사진이고요. 이렇게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후 한 달째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았고 그 뒤로 이제 3개월이 더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후 4개월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버칼 쪽의 그 잇몸이 오히려 조금 더 자라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살짝 더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치유 과정에서 잇몸이 좀 약간은 퇴축되어져 가는데 오히려 이것은 약간 코로날로 좀 움직여 간 모습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제 그 버칼의 협측에 고정해 놓았던 그 티타늄 플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랩을 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흡수성의 메쉬든 플레이트든 어떤 그 멤브레인 같은 것들은 그것을 또 제거해 줘야 한다는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공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수술할 때 고정해 놨던 플레이트고 이것을 이제 제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 요게 이제 그 식립과 GBR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쪽 플레이트를 되지 않은 이쪽 부분은 약간 조금 좀 감소하는, 그러니까 흡수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플레이트가 위치되어 있는 곳은 그 볼륨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임플란트의 이 부분이니까 본의 두께가 잘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증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을 해주었고요. 힐링을 조금 기다리는 과정에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한 사이즈 좀 큰 걸로 바꿔주었고요. 보시면 이게 위에 사진이 이제 발치하고 6주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술 전이고요. 이게 이제 술 후 4개월, 한 4개월, 2주 정도 됐을 때네요. 그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수직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직적으로 한 2, 3mm 정도 그 리치가 증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좀 함몰되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증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와 풀 질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최종 보철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장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로딩을 시작한 뒤로 한 2년이 지났을 때, 경과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좀 아쉽게도 이쪽에 그 오클루잘 쪽에 프랙처 됐던 부위를 다이렉트 컴포짓 레스토레이션을 해주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리콜을 응하지 않다가 2년 만에 오셨는데 그 부위의 레진은 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굉장히 안정되면서 또 그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잇몸이 리세션 되는 것 전혀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노라마인데요. 이게 보철물을 딜리버리한 당일에 보철물 딜리버리 후에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술전에 있었던 어떤 그 발치와의 큰 디펙트들이 경계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증강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위에 어떤 골 이식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딩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내원했을 때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인데요. 이 크레스탈 본의 양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임플란트의 플랫폼 상방으로도 본이 잘 유지되어 있고요. 오히려 약간 더 그로스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디오 오페시티도 증가하고, 그리고 형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크레스탈 쪽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그런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정 수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증강이 잘 이루어지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술 전에 발치하고 한 달째의 모습이고, 이게 술 후 4개월, 다시 말하면 이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난 직후에 찍은 모습이고요. 이것이 로딩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났을 때, 2년 팔로우업 했을 때 CT의 모습인데요. 이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나서 한 2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약간 레비알 쪽이 조금 흡수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2mm 이상의 어떤 두께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등의 그런 논문에 보면은 결국은 2mm보다 더 얇은 뼈의 경우는 결국은 흡수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mm 정도의 폭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버칼 쪽에 2mm 두께의 본이 잘 형성됐고, 그것이 2년간 로딩을 받아내면서도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의 두 번째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2세의 남성 환자인데요. 전신적으로 보면은 고혈압이 있으시긴 합니다. 그리고 치과적으로는 특별한 히스토리는 없는데, 보시면 23번에 그런 크라운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앞선 케이스 같은 경우는 21, 23번에 브릿지가 되어 있고, 이분은 23번에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 부위가 안 좋아지는, 특별히 그 대합되는 26번과 더불어서 안 좋아지게 된 이유 중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어떤
어떤 중요한 그 안테리어 가이던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23번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런 그 국소적인 심한 골소실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앞선 케이스와 이 케이스에서 모두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주소도 동일하게 잇몸이 붓고 그리고 그 부위가 저작 시에 불편하다는 것이었고요. 주소에 해당하는 부위를 확대해서 봤을 때 이와 같습니다. 앞선 증례에서는 루트의 프랙처가 그 골소실의 원인이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루트 프랙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떤 그 페리오돈타이티스에 의해서 골소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원심 측은 부위에서 더 골소실이 심했고요. 다행히 근심 쪽은 본의 높이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플로우 차트에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발치하고 6주에서 8주째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런 그 과정을 따르게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위의 사진은 발치하고 한 달째의 모습인데요. 제가 보통 이렇게 해서 한 달째 발치하고 한 달째 리콜을 하고 이제 CT를 찍고 보통 한 1, 2주 뒤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이 발치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이 부위가 상당히 소프티슈가 아직 힐링이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쉽게 그 찢어질 것 같은 프레자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더 충분히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4개월을 경과한 후에 수술을 들어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역시나 좀 소프티슈가 충분히 힐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 즈음에 찍은 CT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버칼 플레이트와 링구얼 플레이트가 모두 소실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선 증례보다 오히려 조금 더 골세 재생에 있어서는 좀 더 불리한 그런 경우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인시전 디자인은 앞선과 동일하고요. 크레스탈 인시전과 근심 지하의 서큘러 인시전, 그리고 동일한 형태의 버티컬 인시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원심 쪽에는 디스탈 버티컬 인시전을 가하지 않았고 서큘러 인시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박리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한 3mm 정도, 3, 4mm 정도 그 수직적으로 이제 본 위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드릴링 과정에서 얻어진 그런 자가골을 임플란트 표면에 좀 이식을 하고요. 양은 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알로플라스틱 본을 사용을 했고요. 역시나 PRF를 함께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어떤 그 스티키한 형태의,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도 좀 더 파티큘레이티드 본이 이제 흩어지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도록 좀 뭉치는 효과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식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버칼 쪽으로는 특별히 좀 더 오버그래프트를 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고, 그리고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술전, 이것이 슈처했을 때의 모습인데, 일단 수직적으로 상당한 양의 골 이식이 된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술 직후에 지금 파노라마의 모습인데요. 상당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식립 깊이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최대한 골 재생을 얻었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인접한 본 레벨 그 이상을 얻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특히나 이것이 버칼 플레이트와 링구얼 플레이트가 모두 소실된 좀 불리한 그런 골 결손 부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저 하얀 선에까지 골 재생이 얻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바로 그 직하방 한 하방 1mm 정도의 픽스처 탑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부위까지 골 재생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 이 경우보다도 한 2mm, 최소한 2mm, 많게는 한 3mm 정도 더 깊은 곳에 임플란트가 위치되어야 더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는 근데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근심 부위에 있는 이 본 레벨보다 충분히 한 3mm 정도 더 하방에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결국 이 디스탈 쪽의 본 레벨이 더 낮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장한 선에서는 그다지 깊은 부위에 식립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그래프트를 했을 때도 보시면 앞선 증례에서는 이 커버 스크루가 보이지 않을 상당한 양의 그 윗부분에 본 그래프트가 된 것에 비해서 이것은 충분한 본 그래프트를 했지만 일단 식립 깊이 자체가 좀 조금 얕았기 때문에 커버 스크루가 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선 증례에서도 약간의 노출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서도 이 부위에서 플랩의 어프록시메이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위가 디선스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3주째 그곳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세컨더리 힐링이 그 근심 부위에서는 잘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이 경과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앞선 증례에서는 오히려 이 레비알 쪽에 버칼 쪽에 있는 진지바가 유지되는 모습이었지만 약간 한 1mm 정도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좀 더 큰 힐링으로 중간에 좀 바꿨고요. 이것이 수술하고 4개월이 경과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술전의 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상당히 수직적으로 한 3, 4mm 정도 증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두께로 볼 때도 협측으로 증강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기성 어버트먼트가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최종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2년 팔로우업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2년 동안 어떤 잇몸의 퇴축은 없었고 주변에 염증도 그다지 없는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당일의 파노라마의 모습인데요. 확대해 보시면 조금 이 크레스탈 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최종 보철, 그 다음에 이것이 3년 팔로우업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크레스트 임플란트 탑 부위에 한 2mm 정도가 좀 노출되면서, 본 밖으로 노출되면서 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3년이 경과하면서 어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의해서 본 로스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술식을 통해서 골 재생이 딱 그 정도 높이에서 골 재생이 완성이 돼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픽스처의 탑 부분이 나중에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이행되어질 그런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3년 기간 동안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수직적인 골 증강의 본 레벨이 유지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결국은 이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더더욱 아쉬운데요. 만약에 한 2mm 정도 조금 더 깊숙이 식립을 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 두 개의 증례를 한번 비교해 보면 2년과 3년의 그다지 긴 팔로우 기간은 아니지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본 레벨이 오히려 더 성숙되면서 더 안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기대보다는 임플란트 픽스처 탑에서부터 조금 아랫부분에 본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낳았을까, 그 요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런 증례, 특히 이제 본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이멀테니어스 어프로치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인들을 확인하면서 오늘의 그런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원심적인 위치나 협설적인 위치는 사실은 뭐 잘 누구나 이제 위치를 잘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증례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결국 에이피코 코로나라는 포지션,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되겠죠. 그것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본 레벨보다 최소 2, 3mm 정도는 깊게 식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수술 과정에서 대구치 부위에서 그런 위치를 잡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가이드 서저리, 내비게이션 서저리 등을 통해서 이 위치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그 방사선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시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것은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적절했기 때문에 그 상방으로 어떤 그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그러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립 깊이가 어떤 이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이제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차이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례는 이제 제노그라프트를 사용했고 두 번째 증례는 알로플라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알로플라스트를 자가골과 함께 사용할 때 매우 즐겨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이 흡수에 저항을 하면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장점이 있는 그런 골 이식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증례와 같이 어떤 골 재생이 불리한 환경에서 자가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증례에서는 그보다는 제노그라프트나 어떤 알로그라프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은 어떤 그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알로플라스트가 적절한 포러서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연에서 얻어진 그런 충분한 양의 포러서티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어떤 PRF를 섞는 과정에서도 보시면 어떤 좋은 포러서티가 어떤 웨터빌리티를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그런 섞었을 때 어떤 그런 형상의 차이를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증례에서는 좀 제노그라프트나 알로그라프트가 좀 더 적절한 골 이식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스페이스 메인티넌스도 중요하겠는데요. 앞선 증례에서는 플레이트를 썼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사실 공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알로플라스트를 쓰면서 오버그래프트를 했었는데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미케니컬하게 그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플레이트나 그런 재료를 사용해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플레이트를 썼었고 여기는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알로플라스트와 함께 오버그라프트만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케이스에서 좀 더 그 골 재생이 잘 된 것을 확인할 때 이런 그런 스페이스 메인티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플레이트나 그런 것들의 사용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한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것은 어떤 그 잇몸의 퇴축보다는 오히려 약간 자라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여기는 조금씩 이제 꺼져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요즘에 잘 알고 있다시피 어버트먼트의 서브진지발 컨투어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기성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했는데 스트레이트하거나 좀 컨케이브한 그런 형태가 됨으로써 이 부위에 그런 어떤 본 레벨이 유지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는 조금 컨벡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식립 깊이가 얕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위, 어버트먼트 주위를 실링하는 소프티슈의 두께가 얇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공격, 박테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좀 크레스탈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어버트먼트의 서브진지발 컨투어도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몇 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컨센서스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너무 급격하게 그것이 증가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떤 그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첫 번째 증례에서는 한 6주째 들어갔고 두 번째 증례는 4개월째에 들어갔는데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발치와가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제닉 포텐셜, 골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소프티슈가 좀 더 성숙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4개월을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됨으로써 그 부위에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이 첫 번째 케이스에 6주째에 접근했을 때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암러의 1969년도에 발치와의 힐링 과정에 대한 그런 휴먼 히스톨로지에서 보시면 바로 5단계에 해당하는 4개월째에 바로 그 발치와의 오스테오제닉 액티비티가 거의 이제 사라진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발치하고 4개월 지나서 시행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떤 골 재생을 위한 그 어떤 액티비티가, 그 발치와의 액티비티가 거의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점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소프티슈의 힐링을 좀 더 기다리더라도 4개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 발치하고 2달 정도면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두 케이스에서의 어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임플란트의 깊이가 너무 쉘로우하면 안 되겠고요. 기대할 수 있는 본 재생의 높이보다 최소 2mm는 더 깊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한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선택, 그 다음에 골 재생에 필요한 어떤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의 서브진지발 컨투어,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의 적절한 타이밍, 보통 발치하고 한 6주에서 8주째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